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발표한 아카이브랩의 안대진입니다. 저는 장기보존 포맷 기술 동향 및 배기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의 장기보존 전략, 그리고 장기보존 포맷 기술 동향, 배기세에 대한 소개, NEO와 배기세 장단점과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현행 우리나라의 장기보존 포맷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10년 이상인 보존기간 1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을 문서보존 포맷으로 변환해야 되고, 또 3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존 포맷으로 변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존 포맷인 경우 특히 행정 전자서명과 시점 확인 정보를 부여해서 또 관리정보 메타데이터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장기보존 포맷으로 재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각 생산기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때 이제 장기보존 포맷 변환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 나서 정의하고 있는 문서보존 포맷과 장기보존 포맷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기보존 포맷, 문서보존 포맷, 마이그레이션 포맷 등등 비슷한 용어가 계속 언급될 텐데 저는 근데 문서보존 포맷에 대해서는 사실 좀 법령이 만약에 바뀌어야 된다면 저는 어떤 유형별 선호 포맷 아니면 유형별 마이그레이션 포맷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존 포맷은 문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서 보존 포맷은 시행령의 PDF-A라고 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문서 기록에 대해서만 주로 보존 포맷을 많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동영상, 데이터 세트, 이메일 등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어떤 보존 포맷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법령에도 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존 포맷 역시 현행은 NEO라는 포맷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주로 문서 파일들을 장기 보존하기 위한 포맷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장기 보존 포맷으로 NEO가 적합한가 이런 문제 제기도 계속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도식화해 보면요, 전자기록을 생산하면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문서들은 이제 HWP나 DOC 이런 것들을 PDF-A-1이라는 표준 포맷으로 변환해서 문서 보존 포맷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존 포맷 30년 이상 보존해야 되는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 베이스 64 인코딩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각국의 장기 보존 전략을 짧은 기간 안에 제가 요약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봤다기보다는 지금 최신 전략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문건들 홈페이지에 각 내셔널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아래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좀 급하게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좀 이렇구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영국, 호주 세 곳을 제가 좀 둘러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먼저 각국의 장기보존 전략을 요약하면 마이그레이션, 에밀레이션, 인캡슐레이션이라는 이 세 가지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거는 전자기록 관리 그 책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장기보존 전략을 병행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협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런 큰 흐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적극적인 마이그레이션 전략. 영국은 마이그레이션은 안 하고 적극적인 에뮬레이션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했고, 호주는 사전 예방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그레이션과 에뮬레이션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이그레이션은 그때그때 이제 문서는 PDF로, 뭐 영상은 MP4로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선호되는 보존에 유리한 포맷으로 적극적으로 바꾸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에뮬레이션은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어떤 포맷을 보고자 할 때 기술적으로 모든 걸 다 뷰잉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있던 국가기록원 에뮬레이션 연구에서 보면 에뮬레이션 전략이 사실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렇게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 표준이나 지침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우선 보존 포맷 변화는 우선순위나 스케줄, 아카이브에서 받는 아카이브로 이관할 수 있는 포맷에 대한 그 항목들도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히 명시하고 그것들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에도 보시면 적극적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관리 대상 파일 포맷 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그 OAIS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요건들을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략이 2020 전략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보존 부분에 장기 보존에 관련된 정책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서울기록원에서도 TNA에 메일을 보내서 문의한 결과 우리는 뭐 원본 파일 포맷 그대로 받는다, 변환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문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의 공공 기록을 다 일단 TNA는 받고요. 기술적으로 나중에 이용자가 보고자 할 때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보여준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완벽하게 구현됐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프리저비카라고 하는 TNA의 보존 시스템 그걸 서울기록원 때문에 작년 한 1년 동안 써봤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이러한 기능들이 구현은 되어 있지만 완벽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보존 포맷 전환하거나 연구 보존 포맷 변환하거나 이용자한테 열람 요청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사실 디지털 연속성 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기록이 보존 위험에 처했는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이그레이션과 장기 보존 포맷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는 호주 내셔널 아카이브는 아니고 빅토리아 주립기록관의 전자기록관리 포맷, 장기보존 포맷 VEO를 벤치마킹한 건데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다 자세히 보기는 사실 어려워서 영국만 조금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디지털 전략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디지털 전략이 핵심적으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맥락화, 제공, 이용 가능 이 네 가지 목표를 문서 포맷, 믹스드 미디어, 구조화된 데이터, 코드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 쪽에 보면 좀 이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요구할 때 언제든 신뢰성 있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가 제공해 줘야 된다. 맥락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언제든 공개해야 되고 연구뿐만이 아니고 더 뭔가 지능적인 발견 이런 것들을 위한 기술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원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파괴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이걸 2세대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이렇게 명칭하면서 이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NA의 보존 부분에 이제 명시된 전략문 13개를 좀 자세히 보면요. 제가 요약해 온 건데 빨간 거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한 건데요. 그것만 먼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않고요. 적극적인 에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록이든 일단 다 받습니다. 이미지, 문서, 전자밀, 비디오 등등 심지어 컴퓨터 코드, 지리 정보 등까지 모두 그대로 받는다. 이런 특징적인 전략을 볼 수 있고요. 7번에 보시면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원래의 형식으로 전자기록을 보존하겠다. 대안이 없는 경우만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에뮬레이션 기반으로 선호 포맷을 재생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호 포맷은 뭐 문서는 PDF, 동영상은 MP4 뭐 이런 포맷들입니다. 그리고 또 13번에 보시면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파레스 3 연구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기록과 단계하고 달리 아카이브 분야에서는 실무가 거의 사실상 뭐 한국의 아카이브나 미국의 아카이브나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지역적으로 좀 가까운 아카이브들은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실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에는 이런 국제적 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특히 오픈소스를 개발했을 경우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TNA에서 프로놈, 드로이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국제적인 아카이브 커뮤니티가 다 뭐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장기 보존 포맷의 기술 동향인데요. 이거는 정보를 찾아도 사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연구도 그렇게 이 주제에 딱 맞게 된 연구를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다뤄본 여러 소프트웨어, 아카이브 쪽의 소프트웨어나 그런 기술적인 문건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나름 정리해 본 것인데 약간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아낸 바로는 백잇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백잇으로 하건 NEO로 하건 VEO로 하건 장기 보존 포맷은 사실 OAIS에서 말하는 원본과 재현 포맷, 메타데이터, 서명 정보 이런 것들을 패키징하면 된다. 그 포맷이 백잇이건 NEO든 간에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은 분명히 다들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MD5나 SHA 등의 간단한 해싱 알고리즘으로 무결성 검증을 한다. 이 정도의 공통적인 특징을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열된 내셔널 아카이브와 뭐 대학 도서관,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에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와 뭐 대학 도서관, 미술관 이런 곳들은 주로 백잇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잇은 미국 의회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들이 개발한 포맷이라서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보면 XIP와 백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XIP는 뭐냐면 TNA가 쓰고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이 프리저비카라고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인데 이 안에서 구현해 놓은 장기 보존 포맷이 XIP라는 포맷입니다. 이건 공개된 포맷은 아니고 TNA와 프리저비카가 공동으로 만든 포맷입니다. NU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베이스 64 인코딩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패키징을 해봤을 때 XIP와 백잇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백잇을 그냥 베껴놓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저비카를 쓰는 곳들은 대부분 XIP와 백잇을 쓰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호주의 빅토리아주 기록관,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 VO, NEO 이런 포맷들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나라도 그렇고 미 의회 도서관도 그렇고 이관을 받을 때 각 기록의 유형별로 포맷을 엄격하게 까다롭게 주문해서 받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포맷은 이관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이관하기 위한 SIP를 만드는 어떤 데스크탑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배포하기도 하고요.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RMS 같은 뭐 네트워킹된 시스템이건 아니면 이런 일회용 장기 보존 포맷을 생성하는 소프트웨어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해진 규격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텍스트 종류 이쪽에만 좀 정책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적한 문서 보존 포맷이라든지 NU가 주로 문서의 장기 보존 포맷에 치우쳐 있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이런 사진이라든지 오디오, 동영상 소프트웨어 등등 이런 다양한 포맷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장기 보존 포맷을 이제는 고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장기 보존 포맷을 간단하게만 몇 가지, 서너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나라에서는 ERA라는 전자기록 관리 프로젝트를 10몇 년 전부터 수행을 했고 또 ERA라는 아카이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AAP라는 장기 보존 포맷,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의 VO하고 비슷한 포맷인데 여기에 대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별다르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나온 프레미스를 매치 XML로 이렇게 표현한 메타데이터 정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같이 묶는다.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는 묶을 때 베이스 64 방식으로 인코딩하고 하는 좀 복잡한 방식 이런 걸 쓴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는 짚으로 묶어버립니다. 이런 단순하고 효율적인 패키징 소프트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영국 TNA 등에서 쓰고 있는 XIP라는 장기 보존 패키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UUID로 된 그 어떤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 안에 그 철권 등등의 계층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메타데이터가 따로 같이 들어가고 사실 비슷합니다. 내용물은. 다만 이걸 뭘로 감싸주느냐 이런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TNA의 프리저비카에 포함된 SIP 크리에이터라는 데스크탑용 장기 보존 포맷 생성 도구입니다. 요거는 오픈소스는 아니고 프리저비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면 번들로 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서울기록원 때 설치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제 컴퓨터 폴더에 요만큼을 그냥 XIP로 생성해 하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생성이 되고 요걸 아카이브 시스템에 과 연계해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 빅토리아주 기록관의 VEO, 이거는 NU가 벤치마킹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저도 사실 책이나 스펙으로만 봤지 이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고요. 이렇게 공개된 내용 정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객체와 메타데이터, 서명 정보를 같이 묶는 뭐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것들을 벤치마킹해서 NU라는 포맷으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타데이터 항목을 좀 VO와 다르게 우리나라에 맞게 변경했고, 전자서명을 우리나라에서 쓰는 행정전자서명으로 변경했고, 이런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스펙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철용 장기보존 포맷을 보시면 철과 메타데이터, 서명정보 요것들을 묶은 거, 이게 기록물 철 장기보존 포맷이고, 건 장기보존 포맷은 기록물 건과 건 메타데이터와 컴포넌트, 첨부 파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서명, 이것들을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한 거, 이게 기록물 건 장기보존 포맷.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NU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잇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잇은 200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09년에 공개되었습니다. 미 의회 도서관의 주도로 여러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 등등 이 네 기관이 합작해서 만든 포맷입니다.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이 밑에 있는 요 분이 미 의회 도서관 관계자인데 미 의회 도서관으로 이관을 많이 받는 과정에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관하는 기관마다 정책도 다르고 보존 포맷도 다르고 디렉토리 구조도 다르고 파일 네이밍도 다르고 메타데이터도 다르고 우리와 비슷한 문제인데, 이관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미디어 자체도 너무 다양하고 외장하드에 오기도 하고 나스에 있는 걸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기관의 다양한 정책과 기술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장기보존 패키지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유연하고 간단한 구조의 장기보존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만들어진 게 백잇이라는 포맷입니다. 사실 백잇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렇게 해도 장기보존 포맷이 되나 할 정도로 되게 단순하고 유연한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기계 가독형을 지원하여 입수 자동화를 지원한다. 이거는 뭐 NEO도 못할 건 없죠. XML이니까 기계가 가독할 수 있고 특별한 장점은 아닌데 백잇이 좀 더 구조가 간단하고 단순하면서 유연하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의 영상은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만들게 됐는지 그런 자세한 맥락과 기술적인 특징을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잇을 도입하고 있는 기관들은 주로 미국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프리저비카나 뭐 아톰 이런 아카이브 쪽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카이브 쪽에 적용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뭐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보존 쪽 커뮤니티, 아카이브나 도서관 쪽에서는
미국에는 아주 많은 거의 100개 이상의 기관이 쓸 것 같아요. 아마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관들이 쓰고 있고, 이 디지털 보존 시스템이나 카탈로깅 시스템 쪽에서도 배기 포맷이 미국에서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배기 포맷을 불러올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메트카에서는 SIP, AIP, DIP 요게 이제 장기보존 포맷인데 그것들을 배기수로 적용하고 있고요. 요 아톰 같은 목록 시스템으로 보내고 아톰에서 이렇게 그 장기보존 패키지를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세트로 움직이고요. 프리저비카 같은 곳에서도 배깃을 지원하고 자체 보존 패키지인 XIP도 지원하고 다양한 보존 패키지를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퍼블릭 도메인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MIT 라이선스라는 이런 상당히 상업적 이용도 가능한 거라서 국가기록원이 만약에 쓰신다고 해도 전혀 라이선스 상으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배기과 관련된 모든 스펙과 소스 코드는 소스포지에서 GitHub라는 사이트에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GitHub에서 미 의회 도서관 페이지를 가시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배깃하고 미 의회 도서관을 치시면요, 이렇게 미 의회 도서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배깃에 관련된 소개와 이런 스펙들이 나오고, 이렇게 GitHub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건 미 의회 도서관의 GitHub인데 의회 도서관에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나 소스 코드 스펙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깃 스펙도 있고, 배거라는 데스크탑용 장기보존 포맷 생성기, 그리고 배깃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배깃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배깃 등등 아주 의회 도서관에서 개발한 이런 정도의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GitHub에서 배깃을 검색하시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텍사스, 미국 각 아카이브들에서 자체적으로 배깃을 업데이트한 자기네 버전을 다 올려놨어요. 그런 것들을 참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배깃 파이썬, 여기 소스 코드와 사용 방법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고요. 배깃 자바 이런 식으로 당장 쉽게 아무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공개된 포맷입니다. 배깃의 특징을 이제 알아보고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핵심적인 특징은 간단하다입니다. 간단하게 장기보존 포맷을 만들 수 있다. OAIS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배깃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라서 좀 이거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다만 좀 신뢰할 만한 내용은 미국에 있는 아주 많은 기관들이 배깃을 이미 쓴 지 10년이 됐고요. 그리고 되게 범용적인 아카이브 시스템에 표준 포맷으로 들어간 지가 꽤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장기보존 패키지로 배깃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잇을 열어보면 백잇 포맷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데이터, 실제 컴포넌트, HWP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폴더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텍스트 파일들이 같이 붙습니다. 이거는 제 컴퓨터를 캡처한 건데요. 요거는 사실 기술적인 내용이라 여기 여러 가지 텍스트 파일은 어떤 메타데이터, 소유자 정보, 로그 파일, 기계 가동을 위한 목록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컴퓨터에서 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 UUID로 된 요거 zip 파일이거든요. 근데 확장자가 zip이 아니고 7G인데 이건 오픈소스 zip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많이 쓰는 이건 어떻게 이 백잇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카이브메티카라는 소프트웨어로 제가 제 디렉토리 파일 몇 개를 보내고 거기에서 보든 포맷 생성을 한 결과입니다. 이 압축을 풀어보면요, 이렇게 데이터 폴더가 나오고 제가 실제로 만든 디지털 객체는 2개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JPEG 이미지 하나하고 이렇게 TJ라고 하는 되게 특별한 이미지 포맷 이렇게 2개를 장기 보존 포맷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면 아카이브메티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장기 보존에 더 유리한 TIFF 포맷으로 보존 포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중간에 하고요. 사실 이 TIFF 포맷은 용량이 30MB예요. 원래 JPEG은 1.4MB였고 이렇게 열람용 원래 포맷과 이 장기 보존용 포맷으로 변환하고 또 열람용 포맷도 따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유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목록 XML로 표현된 목록 만약에 뭐 폴더 철권 구조가 있다면 그 구조까지 다 XML이 기술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모든 그 기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국가기록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 데이터 폴더 안에 예를 들면 한글 HWP 파일이 들어가고 PDF 문서가 들어가고 뭐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아까 철 메타데이터, 껌 메타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패키지가 생성되는 날짜, 뭐 용량 이런 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백잇의 스펙의 버전, 태그 파일의 어떤 텍스트 인코딩 방식 이런 정보,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SHA라는 방식으로 뭐 인코딩된 뭐 이런 정보, 이 안에 있는 여러 텍스트 파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런 설명 메타데이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는
백잇의 스펙을 가져다가 아카이브메트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백잇의 한 버전입니다. 프리저비카 TNA의 백잇은 조금 더 다룰 수 있고, 또 어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백잇은 조금 더 다룰 수 있고, 이 옵션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원본과 메타데이터 보존 파일로 변환한 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집으로 묶는다. 이게 백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MS에서 프로세스는 별다를 게 없이 지금 RMS에 NU 변환 기능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도 있겠죠. 개발 비용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RMS의 탑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데스크탑용 SIP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 정한 스펙만 확정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U와 백잇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자 했는데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OAS에서 요구하는 어떤 보존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요거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NU 역시 NU가 오히려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장기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베이스 64 인코딩 때문에 별도의 뷰어가 필요하고 또 양파 모델이기 때문에 서명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 이렇게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되고 용량이 점점 커지고 이런 불편한 문제들 그리고 또 많이 제기되었던 NEO 생성 과정의 오류, 이건 NEO 포맷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NEO의 보존성이나 개념은 상당히 뛰어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들, 그걸 백잇이라는 포맷이 상당 부분 이렇게 해소해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굳이 뭐가 장단점이고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성, 활용성, 안정성, 비용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잇을 정말 국가기록원에서 도입하고자 하실 때 고려사항을 두서없이 좀 정리해봤습니다. 백잇이 이관 포맷, 보존 포맷으로 적합하냐? 보존 포맷으로 안 쓰고 이관 포맷으로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아까 아카이브메트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그 만든 패키지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 NEO에서 감싸고 있는 그런 내용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백잇으로만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이관 포맷도 되고 보존 포맷도 될 것 같다. 요거는 제 판단인데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백잇은 정말 NEO 변환하고 이관할 때 나오는 다양한 오류들이 백잇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이관뿐만이 아니고 이동식 스토리지, 외장하드, 나스 이런 데서 오는 오프라인 이관도 유용한가, 이런 것도 좀 검토해봐야 됩니다. 보존 관점에서는 그 무결성과 진보성을 백잇이 NEO만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집으로 묶는다고 하는데 집은 손실, 비압축, 비손실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집은 무손실 비압축 옵션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방식이 자바의 자르나 뭐 MS 오피스 보시면 DOCX, XLSX 이 X 붙은 포맷들 보시면
사실 이게 zip이에요. 그리고 맥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서도 대부분 이 zip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묶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이수로 바꾼다고 해도 기록 유형별 보존 포맷, 장기 요거는 빼야 되겠네요. 기록 유형별 선호하는 보존 포맷, 문서뿐만이 아니고 영상, 이메일 등 이런 거에 대한 보존 포맷 선정은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그것들은 이제 장기 보존 포맷으로 싸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 ODF 같은 경우에 백이수로 바꾸지 않고 그냥 ODF만으로도 문서의 생산 포맷이자 장기 보존 포맷으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구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고 이번에 온나라 시스템에 ODF가 기본 기하기로 탑재가 되면서 조금 더 현실화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정말 적용을 하시려면 국가기록원에 맞는 배기 스펙을 빨리 확정하시고 RMS에 탑재할지 데스크탑용 패키지 생성 크리에이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배포할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잇의 안정성과 활용성, 개념적으로나 그 실무적으로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겠다 싶지만 정말 검증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검증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카이브 메트카의 화면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아카이브용 소프트웨어들을 보면 뭐 백일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보존 포맷을 입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NEO를 그러면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걸 다 백일수로 바꿔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NEO와 백잇을 병행할 수도 있고 백잇이 아닌 뭐 다른 보존 포맷 집 뭐 이런 것도 같이 아카이브에는 같이 당분간은 공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수되는 포맷이고 외부에 내보낼 경우 DIP라는 걸로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뭐 기록 활용 시스템에 장기 보존 패키지를 이렇게 내보내주는 기능 이런 것도 여기 보면 뭐 아톰 뭐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록 검색 시스템으로 내보내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보존 패키지를 국가기록원의 어떤 AMS가 캠스나 팜스가 좀 더 뭐랄까 입수되는 포맷, 내보내는 포맷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포맷들을 좀 준용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